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멘텀 리서치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중요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하셔야 되고, 제가 단순하게 AI 사이클에 있어서 누구나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강력한 호재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은 언제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상세한 근거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되고, 자, 일단 오늘 증시가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반등 구간 나왔죠. 자, 근데 제가 노노이 강조드리듯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할 때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려고 매매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럴 거면 ETF를 매매하는 게 훨씬 낫죠. 자, 우리가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려고 하는 것은 증시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 즉 강력한 사이클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매매를 하는 건데, 단순히 증시의 흐름에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이 AI 사이클 내에서도 강력한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삼성전기만 하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찍으면서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흐름을 기대하려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는 거지, 단순히 증시에 맞춰서 증시가 내리니까 같이 내려간다,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AI 사이클 종목들에서 이 주도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되느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자, 일단 구독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자, 한 번만 남겨주신다면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꾸준한 영상 올려드릴 수 있게,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이 외신 내용들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꼭 한 번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화이팅에 묻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내용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거든요. 사실 저희 진짜 구독자분들만 영상 후반부까지 시청을 하시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 고점을 찍고 이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것, 지금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AI 사이클에서 현재 강한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적이 4분기 그리고 내년도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영업이익이 어느 기업이 1,000억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실적 전망이 자 1,100억, 1,200억으로 올라간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 추이가 올라가야지 주가라는 것은 자, 이를 선반영하고 미리 이 주가를 땡겨놓게 되는 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3분기 실적이 사실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AI 주도주에 있어서 좀 사이클에서 좀 밀린 케이스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배경이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보다 강한 모습, 그리고 AI 사이클에서 이 주도주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려면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되느냐. 자, 제가 꾸준하게 강조드렸다시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당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내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SMR 관련해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말 상세하게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 캐파에 대한 확대. 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캐파에 대한 확대라는 것은 자,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에 대한 전망, 자, 1년에 6기에서 8기 정도를 생산할 수 있었던 캐파였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얼마 정도까지 늘릴 수 있겠냐? 자, 바로 12기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언제까지 늘리겠느냐? 자, 결국에 2028년도까지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28년이고, 그리고 왜 12기인지, 자, 이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죠. 단순히 캐파를 늘린다더라. 자, 이렇게만 생각하셔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세부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28년이냐? 자, 왜냐하면 기존에 이 글로벌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관련해서 점유율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점유율이 좀 미비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어떤 기업들이 점유율이 높았냐?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버노바, 그리고 이 지멘스, 그리고 이 미쓰비시,
자, 이 기업들이 사실상 글로벌 가스터빈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기업들이죠.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자, 30년도까지 이미 다 찼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들에 우리가 수주를 맡긴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언제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자, 31년도부터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2028년도까지 캐파를 빠르게 늘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6년도부터 이 가스터빈을 납품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30년도 전에 이 캐파를 늘려놔야지 결국에 28년도, 29년도, 30년도까지 물량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30년도 이후에는 자, 이 새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에 있어서 기존의 점유율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내에서 어떤 흐름을 해야 될까요? 빠르게 생산 캐파를 늘려서 자, 이 기업들이 수주를 받지 못하는 28년도, 29년도, 30년도 물량을 빠르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보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8년도까지 빠르게 이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지금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10월 달에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 두기 이 발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연말 그리고 연초에 추가적인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캐파까지 늘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이 빅테크에서 나오고 있는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충분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스터빈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실적을 올려줄 수 있느냐. 자, 이게 굉장히 주된 포인트겠죠. 자, 가스터빈 한 대당 가격 자체가 지금 6천억에서 많으면 8천억 원 규모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캐파는 6기 정도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한 8기 정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자, 러프하게 내년도까지 10기 정도 받는다라고 하게 됐을 때 자, 8조 원 규모의 가스터빈을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 수치가 얼마나 좀 대단하냐면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받았던 수주가 자, 10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 추가적인 계약건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시점이 분명 왔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도대체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결국에 가스터빈을 기초로 한 프로젝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자금이 투입되면 될수록 이 수주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 외신 내용들 참고해서 조금 이따 자료를 통해서 한눈에 좀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 SMR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스터빈뿐만 아니고 우리가 SMR 관련돼서 이 실질화된 수주를 우리가 좀 기대해 봐야 되는데 자, 이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 현황들을 좀 꾸준하게 추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하고 있는 SMR 프로젝트에서 큰 틀에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뉴스켈 파워사가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의 엑스에너지가 주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뉴스켈 파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자, 어느 정도의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 자, SMR 관련해서 72개의 모듈, 즉 6기가와트에 대한 수주 내용이 좀 나올 수 있고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주가 나올 수 있느냐. 지금 144기에 대한 주문을 확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자, 뉴스켈 파워사가 주도하고 있는 SMR 관련된 모듈은 72개. 그리고 엑스에너지가 준비하고 있는 모듈은 144개. 자, 그런데 이 엑스에너지가 준비하고 있는 이 144개는 사실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당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뉴스켈 파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엔트라 1 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이 기자재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이 빠르면 연말 그리고 연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켈 파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엔트라 1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외신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72개 그리고 144기를 수주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캐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캐파에 대한 확보가 사실상 거의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지금 20기에서 30기를 빠르게 지금 생산할 수 있게 증설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연간 최대로 생산해 봤자 30기 정도가 지금 한계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자, 금액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지금 이 SMR 한 대당 모듈 가격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추정 가격, 그리고 외신에서 추정하고 있는 가격들을 놓고 봤을 때, 최소 이 4천억 원에서, 자, 많으면 2조가 넘을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금액대 바운더리가 좀 크냐? 결국엔 아직 캐파를 제대로 완성해 놓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전망치가 바운더리가 좀 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SMR에 대한 캐파 능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대가 지정이 되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1조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자, 이 생산 캐파를 통해서 수주 잔고가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느냐? 평균적으로 이 30조 정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3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 기자재 수주를 받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느 정도의 이제 OP 마진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주된 내용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30조의 캐파를 받았는데, 자, 여기서 마진이 1%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SMR에 대한 프로젝트를 보셔야 될 때, 자,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되느냐? 결국에 금액대가 어느 정도로 지정이 되느냐? 자, 그리고 여기서 추정 마진 자체가 얼마나 되느냐? 자, 이 내용을 꾸준하게 추적해 보셔야지, 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전망이 순식간에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생각보다 시장 기대치만큼 올라가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치를 좀 그려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그리고 SMR 관련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내드리는 채널 저희밖에 없다라고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어느 정도 가격대로 나올지,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이 기업의 마진은 얼마가 될지, 자, 결국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내용들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뉴스케일 파워사가 주도하고 있는 엔트라 원 프로젝트에 있어서 72개의 모듈, 그리고 엑스에너지 관련해서 144기에 대한 내용, 자, 이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언제쯤 발표가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가스터빈에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계약 내용들이 언제쯤 발표가 될 수 있는지, 자, 제가 이거는 이 기업 내의 프로젝트 흐름을 분석해서, 자, 예상 일자를 좀 추정해 왔거든요. 자, 그와 함께,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독자분들이 결국에 실시간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히나 외신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MR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마진이 나올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대가 지정이 될지,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자재 수주가 나오기 전에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니까, 자,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실시간 소통방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와 함께 이 소통방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료집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MR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현재 프로젝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들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기자재 수주로 언제쯤 연결될 수 있는지, 자, 예상 시기들을 제가 조사해서 넣어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을지, 자, 이 목표가라는 것은 결국에 실적을 바탕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제가 측정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수주 잔고에 있어서 결국에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데이터를 체크하시는 방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이 방법을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이 자료집에 한눈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시라면, 자, 이 자료집에서, 자, 8에서 9페이지, 자, 그리고 15페이지에서 자, 17페이지, 자, 이 내용들을 꼭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자,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언제쯤 예상 발표가 나올지, 그리고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즉 마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자,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겠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게, 자, 자료집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통방 입장하시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자, 왜냐하면 소통방에서는 현재 외신들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올려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9월 30일에 아무도 가스터빈 관련해서 집중하지 않을 때, 제가 이 구간에서 가스터빈 관련해서 수주 내용들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주가가 9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는 배경을 또 마련해 주었죠. 그리고 제가 10월 29일에는 이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 고점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자, 왜냐하면 이 SMR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해서 나올 내용들이 현재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 결국에 프로젝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4분기에 몰려 나올 가능성, 그리고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슈에 대한 공백기다. 자,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고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방에 오셔서 실시간 대응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이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 종목 명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자료집 파일과 함께 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막연하게 호재 내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의 주가 대응에 있어서는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러한 내용들 실시간 소통방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 빠르게 잡아드릴 테니까 먼저 이제 자료집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통방 입장하시면서 실시간 주요 내용을 받아가시는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을 잡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내용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정말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AI 시대에 정말 주식으로 인생을 역전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시대가 변할 때 항상 인생을 바꿀 종목이 탄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단타나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수백 프로, 이 100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이 바닥에서부터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타나 스윙 투자에 시간을 크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히려 이 본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으면서 자, 주식에 이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템버거, 즉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핵심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자,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HBM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이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이 HBM을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왔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템버거, 즉 1000% 이상의 종목들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500% 이상 급등이 나왔고, 자, 이 스페타시스는 자, 지금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1300%, 그리고 이 제주반도체는 1000%가 넘게 터졌죠. 자, 그러면 지금 HBM4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단순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이 템버거가 탄생을 하느냐? 바로 이 삼성전자의 HBM 협력사 중에서 템버거가 탄생을 할 겁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제 HBM4까지 앞두고 있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패키징 부분에서 최대 협력사에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터페이스의 증가, 이 접춤수와 채널에 대한 패키징이 핵심적인 기술력이거든요. 자, 이러한 패키징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HBM4로 넘어오게 되면 자, 어떤 기술력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자, 이게 결국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병렬로 이 D램을 구성을 했죠. 자, 그런데 AI 관련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자, 이 병렬형 구조가 속도가 너무 느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BM 들어오면서 자, 어떤 기술력이 주목을 받았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 접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2배로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엘리베이터를 6층으로 설계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부터는 12층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접층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다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 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이 바로 이 접층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버거의 탄생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 이 실적이 매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50%의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내년도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인 50%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50%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보여줄수록 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게 성장 기회의 기본이겠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작년 대비해서 25년도 영업이익이 50% 성장이 예측되고 있죠. 자, 내년도가 되게 되면 130% 이상의 이 실적 향상을 보여줄 것으로 자, 예측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이 수백 프로 1000%가 넘게 올라가려고 하면 자, 어찌됐든 자, 주도해주는 세력들이 있어야겠죠. 자, 이 세력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현재 이 낮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결국에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도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낮은 밸류에 그리고 현재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면서 기술력까지 확보하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햄버거가 여태 탄생을 했고 앞으로도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긴 조정이 나왔었는데 자, 이러한 조정이 왜 나왔습니까? 자, 결국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흐름을 못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죠.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바닥을 잡아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에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면서 자, 벌써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배열 흐름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 햄버거 예상 종목에 대해서 이 분석 자료집을 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집에는 결국에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제가 설정을 해왔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자, 구독자분들 단순히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자, 이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제가 이 내용까지 넣어놨거든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이 수백 프로에서 1000% 이상 올라갈 때 자, 매일매일 양봉만 띄우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겠죠. 자, 이 속에서 하락과 조정을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조정 구간에서 자,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모른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수백 프로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20에서 30% 수익밖에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매수가 목표가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흐름을 체크하는 방법까지 자, 모두 다 담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이러한 내용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이 종목을 알고 있더라도 결국에 내가 이 종목의 모멘텀과 이 제대로 된 포인트를 모른다면 결국에 이 큰 수익이 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내용은 좀 무료로 보내드려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문자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분석 자료집 아무런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자, 거기에 그냥 보내기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자,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접수해 주시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햄버거 예상 종목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